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린입니다. 오늘의 주식, 하루에 한 종목 우리가 선정해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또 SM입니다. 지난주 또 공개 매수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주가는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 SM에 대해서 다뤄드렸고, 그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쫓아 사지 말자였죠. 기존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올라간 주가, 그리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3월 31일까지 꽃놀이패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이후에 지금 나타나게 될 주말 사이에 카카오와 하이브 서로 간의 회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에 따른 M&A 관련된 이 부분이 싱겁게 지금 끝나버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이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시장 재차, 안 그래도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 SM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오늘 한 20%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9.55%, 장중 20% 넘게 빠지기도 했죠. 관련된 내용들 빠르게 뉴스와 관련 내용들 점검을 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SM 경영권 인수 성공, 카카오 엔터 기업가치 IPO 선택지 늘었다. 결국 카카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기존에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엔터 쪽에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요, 사우디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1조 원 넘게 조달을 했었고, 당시에 카카오 엔터 이 밸류 평가받던 것 자체가 대략 한 10조에서 11조 사이로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당시 저도 체크를 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 하이브가 당시 6조 5천억 전후였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여하튼 1조 원 넘는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 카카오 엔터의 가치를 어느 정도 무조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인수했었을 때 돈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 조건이 있었겠죠. 뭐 SM을 인수를 하려고 했다든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요, 무조건 뭐 먹어도 고해요.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승자의 저주 이슈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존에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던 자금 조달 계획이, 인수 비용이 한 1조 2천원까지 커졌었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갈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빠르게 지금 결국 SM을 인수를 해가지고 기존의 BTS 이쪽만 IP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신규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IP나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SM 인수를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하는 거죠. K-팝 1세대, 그리고 기존의 H.O.T.부터 꾸준한 IP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화 시키는 데 있어서 또 SM만한 선택지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결국은 카카오 쪽의 경영권을 내주고 신뢰를 취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이수만 프로듀서로부터 인수했었던 부분, 이 부분을 일부 넘겨주던지 어느 정도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딜이. 그러면 결국 신뢰를 챙기면서 한 발을 뺀 거고요. 그러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도 그러면 이에 대해서 패배한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뭔가 지금 보면 하이브하고 그때 계약을 하면서 향후 10년간 뭐 100억 받기로 한 부분이라든지, 그죠? 100억 받는 것도 이제 뭐 이런 그 환경 관련돼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과 개인 회사 매각이나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즉 돈을 챙긴 거죠. 그러면서 한 발 뺀 거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윈윈윈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실나는 사람들, 루즈는 어디냐? SM 고가의 추격 매수하신 분들. 즉 지난주 포인트는 뭐였냐면 꽃놀이패 쥐고 있지만 기존에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었던 가치 2조 5천억 감안해가지고 최근에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2배 이상 올라온 주가, 당시 3조 5천억 감안한 시총,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추격 매수 이 부분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전략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가 틀렸다는 거 빠르게 인정하고 발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손절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즉 고가 매수하신 분들, 왜?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온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아예 처음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자율적인 분할 매도를 통해서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면 15만 원에 우리가 카카오
그 공개매수 이런 것들 불렀는데 여기에 팔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셈법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종목 SM 첫 번째 카카오 입장 대응권 가져왔고 하이브 입장 실리 챙겼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돈을 챙겼고 결국 윈. 반면 진 사람 SM 고가에 따라 붙은 개인 주주 고가에 산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 손실 불가피. 그러면 빠르게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빠져나오던지 그죠? 어느 정도 정리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죠. 아 이건 벌써 쓰가 났겠네. 자 그리고 그러면 기존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시가에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매수 카카오 공개매수 이만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개매수 대응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일까지 SM 공개매수 얘기 나오고 있죠. 승자의 저주 우려는 여전 명예와 수익 둘 다 잃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돈을 챙겼죠. 이미 돈을 챙겼고 그죠? 저는 이겨 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이브는 실리 챙겼고 카카오는 재무부담 커져 주가 악영향 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돈이 1조 원 넘게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사우디 국부펀드나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5만원의 공개 매수 12만원 말이 되나? 라고 하고 있고 이 블로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공개 매수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공개 매수 주식수 830만 주기 때문에 45.3% 그러면 유통 물량 전체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낮게 시가에서 평가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개매수 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의 45%까지는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숏을 칠 수 있는 기간 플레이라면 100주 매수하고 50주 공매 치고 그러면 안전마진 발생하는 부분 왜냐면 15만 원의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한에 사용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또 매도 압박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렇게 해서 공매를 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 기관이야 이런 식으로 좀 안전마진 발생을 한다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오늘 빠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1번 아까 45% 얘기를 했죠. 45.3%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가 다 이렇게 공개 매수에 거기서 임하지 않을 가능성, 즉 안 분될 가능성.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45주만 이게 15만 원에 사주고 나머지 65만 원, 45만 원이 그 15만 원에 사주고 65만 원 가지고 있는 부분은 15만 원에 못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량에 따른 안분 가능성 그리고 희박하긴 하지만 공개 매수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 뭐 철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기관 중심으로 기관 외인 중심 그리고 차익 매매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공매도 이 부분에 따른 영향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죠. 저도 제 채널에도 지금 올려놨지만 15만원에 매도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세 0.35% 내고 양도소득세 25만원 공제 초과분의 22% 과세 즉 양도세 공개매수에 임하는 거는 장내에서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외 거래 뭐 이런 부분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0.35%와 양도소득세 22% 추가적으로 낼 가능성 이런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언더슈팅 나온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공개하면서 이쪽으로 넘길 때까지 좀 더 지켜본다든지 이런 불확실성 싫으면 일정 부분은 정리할 거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시장이 이런 것들 15만 원에 사준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가의 필드용어로는 쫀칭붙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현장감을 좀 더 살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고가에 사신 분들, 상투 잡으신 분들은 기존 고가에 상투 잡으신 투자자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팔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많이 빠진다고 지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투자자 밑에서 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일부 차익 실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다 이걸 고가에 팔 수 있고요. 양도세 25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이런 부분만 없다면 분명히 무이험 차익 거래가 가능한 구간인데 이런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SM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이렇게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주식 어디로 튀는지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오늘 갭으로 빠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던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던지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식을 통해서 관련 내용 체크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